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 백준 관련된 문제 풀어보라고 드렸죠.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뭐 지난 시간에 했던 스캐너 개념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준 같은 경우는 또는 코드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예제 입력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입력이 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캐너를 몰랐을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스캐너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코드업이나 백준도 그 주어져 있는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조건을 벗어나게 되면 내가 아무리 비슷하게 풀었다 하더라도 정답이 아닌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줄에 A와 B가 주어진다 했을 때 A라는 거는 0보다 일단 크대요. 그 다음 B는 10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즉 0보다 큰 수가 부여가 되는 거고 10보다 작은 수가 이제 B에 부여가 된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은 뭐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하려면 지금 여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무시하세요. AI를 쓰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번거로우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AI를 이용해서 내가 코드를 짜고 싶다 하면 이거는 뭐 코파일럿이라는 거는 결제를 해야지만 쓸 수 있고, 이 세팅에 보면 탭9이라는 게 있어요. 탭9. 탭9이라는 이제 뭐 플러그인인데 얘는 이제 무료입니다. 무료. 그러니까 내가 코드를 쓸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코드를 짤지를 얘가 알려주는 AI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걸 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사용을 하고 싶으면 이제 뭐 그냥 간단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스캐너만 써도 얘가 알아서 코드를 완성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이제 코드를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뭐 단축키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단축키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알아보시면 되고, 뭐 궁금하면 뭐 코파일럿 탭9 뭐 이런 식으로 단축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탭9 사용법 하면 이제 사람들이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AI를 여러분들이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안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인 하시면 이제 쓸 수가 있고, 뭐 탭을 하거나 뭐 엔터를 하게 되면 적절한 코드를 이제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 무료 버전이 있고 뭐 유료 버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쓸 때는 무료 버전을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사가 SC만 썼고 얘가 완성을 해주죠. AI가, 그죠? AI가 완성해주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탭만 하게 되면 알아서 코드가 완성돼서 편하게 여러분들 코드 쓰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건 있어야겠죠. AI가 아무리 추천을 해줘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해당 코드에 대해서 분석할 줄 모르면 AI를 사용하나 마나요. 이거는 탭9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정 가입해야 됩니다. GitHub 아이디 있으면 GitHub로 계정 가입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여튼간에 뭐 기회가 되면 탭9을 어떻게 쓰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오픈 뭐 탭9 허브라 해가지고 탭9을 어떻게 쓰는지 나와요. 스타터, 이거는 이제 제가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로그인을 하셔야지만 이제 사용이 가능한 거고, 유료 버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내고 써야 돼요. 돈 내고.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AI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코드를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강사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혹시라도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무시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조금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걸려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Alt 누르서 혹시라도 탭9을 쓰시면 Alt 누르고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누르면 적절한 코드를 얘가 추천해줘요. 여기 보시면 변수명 바뀌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적절한 코드를 생성을 해가지고 나한테 알맞는 변수명까지 얘가 추천해준다. 저는 그냥 SC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숫자 두 개를 입력받아야죠. int n1이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sc next int. 자, 이건 먼저 아시죠? 그죠? 먼저 아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면 되고요. 여기도 알아서 추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코드를 작성하는 게 이젠 가능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리만 알고
당연히 이거는 뭐 알고리즘 문제 풀 때 실제 뭐 여러분들 회사 가서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 풀 때는 AI 당연히 사용 못합니다. 여러분들 일일이 그런 것들 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n1 플러스 n2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숫자 두 개를 입력받아가지고 더하는 게 가능하겠죠. 왜냐면 첫 번째 문제가 숫자를 두 개 입력받아서 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스캐너를 썼으면 반드시 뭐 하라고요? 문을 닫아줘야 된다 했죠. 그죠? 스캐너 객체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스캐너 객체 같은 경우는 계속 입력을 받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의 문을 닫아주지 않으면, 즉 메모리를 반납하지 않으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당연히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스캐너를 쓸 일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스캐너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써야 된다? SC 클로즈라는 걸 반드시 써줘야 된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겠죠? 그러면 숫자를 두 개를 입력 받아볼게요. 10, 엔터, 20. 자, 그러면 30이라는 결과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면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배열을 이용해서 한번 받아볼 거거든요. 참고로 문제의 정답 같은 경우는 강사가 수업 페이지에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코드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숫자를 두 개를 한 번에 받아볼 거예요. 자, 버전 1이라 해볼게요. 버전 1 버전은 자, 여기다가 스트링 인풋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sc next line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문자열을 입력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숫자를 두 번을 받긴 할 거예요. 근데 두 번을 받는 게 우리가 이 스캐너를 두 번 써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입력받을 때 어떻게 입력을 받을 거냐면 이런 식으로 입력받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바가 어떻게 인식하냐면 요거를 실제로 숫자 두 개를 입력받은 걸로 인식한 게 아니라 문자열을 하나 입력받은 걸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자열 하나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았을 때 강사님 그러면 이렇게 쉼표 처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이것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건데, 자, 인풋을 여기다가 스트립이 아니라 스플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플릿이라는 건 뭐냐면 문자열을 쪼개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따옴표를 쓰고 여기 보면 공간이 비어져 있죠. 얘를 붙여 쓰게 되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띄어쓰기 하게 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쪼개겠다 그런 의미예요. 스플릿이 쪼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쪼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당 문자열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10과 20을 받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입력을 받게 되면 어떻게 입력받는 거냐면 10, 20 이런 식으로 입력받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내가 해당 문자열을 쪼개겠다.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맞춰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쉼표를 썼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쉼표를 기준으로 해당 문자열을 쪼개겠다. 그런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쉼표를 기준으로 쪼개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절대로 여기다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입력 받을 때는 무조건 10 쉼표 쓴 다음에 20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어쨌든 요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입력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풋을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쉼표를 기준으로 쪼개면 어떻게 쪼개냐면 10 그 다음에 20 이런 식으로 쪼개진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개의 문장으로 지금 쪼개지는 건데, 아까는 하나의 문자열이었다면 쉼표를 기준으로 두 개의 문장을 쪼갰다면 더 이상 문장 하나가 아니라 뭐죠? 문장들이죠. 그러면 문장들이라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변수에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변수라는 건 우리가 값을 하나밖에 저장하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장 하나가 아니라 문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장들을 관리할 때 쓸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뭐? 배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스트링 배열을 쓸 겁니다. input bits라고 이런 식으로 쓸게요. 그러니까 bits라는 거는 조각들이다 라는 의미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쉼표를 기준으로 쪼갠 거고, 이번에는 저는 그냥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쪼갤게요. 그냥
그러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쪼개게 되면 10, 20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문장 등록. 그러니까 0번째는 10, 1번째는 20 그 형태로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스플릿, 이거는 뭐다?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문장을 문자열을 쪼갠다. 그 다음에 얘는 쉼표를 기준으로겠죠. 쉼표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쪼갠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쪼갰기 때문에 얘를 이제 더해주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더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여기다가 input bit의 0번째잖아요. 그죠? 그러면 0번째랑 그 다음에 플러스 얘를 1번째라 썼어요. 그럼 이거 뭐 나올까요, 여러분들? 제가 10, 20을 띄어쓰기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아볼게요. 여기다가 10, 띄어쓰기 20. 자, 이렇게 입력 받아볼게요. 그러면 지금 띄어쓰기 했네요. 잘한 거잖아요. 그럼 띄어쓰기를 해서 지금 쪼개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자열을 해당 문자열을 쪼갰는데, 그러면 0번째랑 1번째를 더했죠? 그런데 뭐 나올까요? 1020 나와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걸 쪼갠다 해가지고 얘가 알아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숫자로 변환이 될까요? 아니죠. 얘는 무조건 스트링, 문자열이라며요. 그러니까 스트링 타입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수가 돼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더해지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가능케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온 데이터를 정수로 형변환 시켜줘야 된다. 그죠? 형변환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야겠죠. n1 n1을 어떻게? 자, input bit라고 쓰겠습니다. input bit의 자 0번째. 근데 얘를 뭐 해라고요? 지금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얘가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정수를 형변하는 방법은 뭐냐면 인티저 파스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인티저 파스인트. 자, 얘가 알아서 추천을 해주네요. 인티저 파스인트. 자, 그러면 인티저 파스인트라고 하기엔 인티저가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 문자열을, 그러니까 0번째에 들어있는 문자열을 정수로 형변환해서 변환한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준다. 그런 의미라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죠. n2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n1과 n2를 더해주면 된다. n1 플러스 n2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10과 20을 한번 더해 봅시다. 10 띄어쓰기 20. 자, 엔터 치면 30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버전 1이라 했으면 버전 2도 있겠죠? 자, 버전 2는 어려운 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근데 입력받자마자 쪼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input 대신에 그냥 sc next 라인을 바로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입력받은 문자를 스플릿을 통해서 쪼개준다. 그러면 쪼개준 거를 배열 형태인 거죠. 배열, 그러니까 이거는 리모컨이죠. 리모컨. 리모컨의 복사본을 여기다 넣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버전 2번째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나의 방식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제 하나의 뭐 당연히 물론 뭐 문제 하나로만 풀었어도 잘하신 건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